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강은혜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AI 기술 발전과 더불어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소비 트렌드와 맞물리면서 식당과 카페 등 다양한 외식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인데요.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 전문 기업 VD 컴퍼니의 한판식 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전하며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10월의 신작 영화, 이번 주 스타엔터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정부가 4단계 기준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8명까지 늘리는 내용의 새로운 거리두기 적용 수칙을 발표했습니다. 다음 달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마지막 거리두기 조정을 한 건데요. 스터디 카페와 영화관의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연장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3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과 카페의 영업도 자정까지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두고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위한 징검다리 역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체계의 전환 움직임은 골목 상권에 벌써부터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영업장의 고용에도 변화가 생기는 분위기입니다. 코로나 이후로 바닥을 찍었던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도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는데요.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 체계 변화가 골목 상권의 영업 환경은 물론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게임 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화장품 브랜드를 선보였습니다. IT 기술과 뷰티 노하우를 융합해 새로운 브랜드를 보여주겠다는 각오로 시장에 진출했는데요. 여기에 개인 브랜드도 연이어 등장하고 최근에는 패션 브랜드도 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했습니다. 너도 나도 뷰티 시장에 진출하면서 화장품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국내 화장품 시장 규모는 총 15조 원. 지난해까지 성장세를 이어오다 코로나19 여파로 그 성장세가 꺾였습니다. 하지만 화장품 책임 판매 업체는 약 2만여 개로 지난해보다 25.9% 늘었는데요. 한정된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하는 업체들 수만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그런데도 너도 나도 뷰티 브랜드를 론칭하는 건 시장 자체의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화장품 책임 판매업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주문자 위탁 생산이나 제조사 개발 생산 방식을 활용하면 연구소나 공장 없이도 화장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새롭게 등장한 브랜드들이 대부분 중저가 제품으로 구성돼 있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하는데요. 개인 사업자의 패션 업계, 이제는 게임 업체까지 경쟁이 치열해진 화장품 시장에서 신생 브랜드의 다양한 특화 전략이 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친환경 경영. 관련 기업들은 미래 친환경 에너지원의 핵심으로 떠오른 수소 공급을 선점하기 위해 앞다퉈 뛰어들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수소는 약 50만 톤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1위 수소 생산국이 되는 건데요. 해외 기업들과의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 에너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국내 한 대기업은 글로벌 가스 기업과 손잡았고 수소 사업의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는 또 다른 국내 대기업 역시 미국 수소 에너지 기업과 협력합니다. 만들어진 수소를 기반으로 운송이나 보관, 활용 등으로 생태계 확대가 예상되는데 수소 시장을 선점하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는 건데요.
다만 생산되는 수소가 천연가스의 성질을 변경하는 이른바 블루수소에 치중돼 있다는 점은 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됩니다. 블루수소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한 과도기에 있는 기술인 만큼 그린 수소를 위한 기술 개발과 투자도 꾸준히 진행돼야 한다는 설명인데요. 특히 블루수소의 2배인 그린 수소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 이를 위해서는 효율이 높은 수전의 기술 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수소 경제 규모는 오는 2025년 3천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기반이 되는 수소 생산 역량 확대에 국내 대기업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서빙로봇 1등 기업 VD컴퍼니의 한판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외식업계에서 사람 대신 인공지능을 장착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의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서빙 로봇을 최초로 도입하며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 전문 기업이 있다. 비대면과 무인화 소비 트렌드가 일상이 된 요즘 언택트 서빙으로 인건비 절감은 물론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는 AI 기술 전문 스타트업 VD컴퍼니. 이들은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고 보다 효율적인 매장 환경과 서비스 품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장착한 로봇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소비 생활을 만들어가고 있는 스타트업 VD컴퍼니의 한판식 대표를 만나본다. 저희 VD컴퍼니는 AI 기술과 서비스 로봇 기술을 활용해서 일상생활을 편리하고 편하게 하겠다는 목표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VD는 비비드 드림의 약자인데요. 생생하게 꿈을 꾸면은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 크게 사업 분야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AI 기술을 이용해서 리테일 분야를 갖다가 자동화를 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국내 메이저 편의점 중에서 4곳 매장을 설치해서 운영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편박스라는 스마트 쇼케이스를 개발해서 상용화 단계에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 분야로서 식당을 자동화하는 그런 솔루션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저희 서빙 로봇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자율주행 서빙 로봇이라서 RGB 센서와 라이드 센서를 이용해서 음식을 정해진 테이블로 정확하고 안전하게 가져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2대 이상의 로봇이 서로 협업을 해서 매장 운영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주는 차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타사 로봇 같은 경우는 한 매장에서 한 대의 로봇만 사용하고 있곤 한데 저희는 한 매장에서 7대까지 로봇을 사용해서 매장 운영을 효율을 극대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데요. 기본 기능인 서빙 기능을 활용해서 고객들이 음식을 주문하게 되면은 주방에서 메뉴가 완성된 다음에 서빙 로봇에 실어주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서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고객이 다 드신 음식을 드신 후에 빈 접시를 갖다가 퇴식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서 고객이 생일을 맞으시거나 했을 때 생일 축하 이벤트를 해준다거나 혹은 고객이 매장 입구에서 자리에 찾아가실 때 쉽게 찾을 수 있게 에스코트 해주는 기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2가지 로봇이 런칭 준비 중에 있는데요. 캐티봇이라는 18.5인치의 DID가 부착된 그런 안내 및 광고 전용 로봇이 한 대 있습니다. 이 로봇은 매장에서 그러니까 고객이 입구에서 빈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에스코트 해주는 기능하고 그리고 매장의 신메뉴 등을 갖다가 광고할 수 있는 그런 광고 기능을 갖다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푸닥터라는 방역 로봇인데요. 미스트를 스프레이할 수 있는 그런 기능과 UVC 램프를 가지고 있어서 방역을 갖다가 할 수 있게 해주는 자율주행 방역 로봇입니다. 그리고 연말에 출시 계획에 있는 로봇이 한 대 더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탑승할 수 있어서 건물들 실내에서 층 구역 없이 서빙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도 곧 출시 예정에 있습니다. 크게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빙 로봇이라서 서빙에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매장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어쩌면 기본 기능이 중 가장 중요한 기능이죠. 그것을 위해서 특히 한국 식당 환경에 맞게 디자인하고 기능을 집어넣는 게 가장 중요한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기본 기능 외에 추가적으로 해서 매장에서 활용하자는 기능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능인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케이스가 현재 이 매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호출벨을 이용한 퇴식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이용되는 곳이다 보니까 안전이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한테 다양한 그 방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해주시는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로봇 컨설턴트, 저희 영업 담당들을 로봇 컨설턴트라 부르는데 로봇 컨설턴트들이 매장을 방문해서 매장의 환경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요. 또 사장님과 이제 면담을 통해서 사장님이 실제로 원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로봇을 활용해서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그 환경에 맞게 저희가 여러 가지를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이 매장에서 활용되면서 매장의 효율, 그러니까 테이블 회전수를 늘리고 비용을 절감시켜서 매출과 이익을 갖다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드리죠. 그래서 상담이 끝나게 되면은 실제 저희가 이제 매장을 싣고 가서 매장에 테스트 설치해드리고요. 테스트가 완료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세팅을 해드리게 됩니다. 네. 저희 로봇은 구매와 렌탈을 통해서 사용 가능하신데요. 구매의 경우에는 일시불로 구매도 가능하시고 그리고 할부형의 렌탈로 해서도 사용 가능하십니다. 할부 렌탈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렌탈 기간이 끝나게 되면은 소유권을 갖다 이전시켜 드리게 됩니다. 비용은 하루 2만 원대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새 아르바이트 2시간 시급 정도면 하루 종일 로봇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얼마 전까지 그 월급쟁이 직장 생활이었고요. 제가 다녔던 직장은 소매업 쪽 프랜차이즈 본부였어요. 그래서 매장을 저희가 직영적으로 운영하고 했었는데 직영적으로 특히 관리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사람을 채용하고 그다음에 사람이 효율적으로 매장을 올 수 있게 이제 하는 것 그리고 인사 관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와 로봇이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오랜 기간 동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실생활에서 특히 제 업무 분야에서는 그런 것들이 실제 사용되는 사례를 갖다가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효율을 내고 사람이 좀 편해질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하다가 창업에 나서게 됐습니다. 일단은 와이프를 많이 말렸고요. 저도 되게 좀 판단이 어려웠고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어서 과감하게 했죠. 네, 그래서 처음 아이템을 잡는 것부터 해서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실은 되돌아보면은 주위에서는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아이템 잡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이 같이 할 동료를 구하는 게 또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없었다면은 아마 서빙 로봇도 지금 한국 시장에서 이렇게 보일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게 저희가 만화 영화라든가 통해서 항상 많이 듣고 보곤 합니다만 실생활에서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로봇을 들고 고객분을 만나러 갔을 때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아니, 로봇이 서빙한다고? 되겠어? 한다 쳐. 이게 사람은 부딪힐 텐데 또 효율 나겠어? 이런 반응이 대다수였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시연을 해드리고 테스트 해드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극복해가는 지금도 과정이 있고요. 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건 또 대기업에 들어가서 광고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저희 로봇을 사용하면서 사용하신 분들의 주위에 이제 소문도 내주시고 좋다는 얘기 해주시면서 많이 개선은 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로봇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체가
다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이 참 되게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이제 회사를 이끌고 있는 대표로서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 그러니까 저 혼자의 노력으로 혹은 회사 하나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저희 그 서빙 로봇들을 갖다가 매장에서 막내 직원이라고 불리기를 원합니다. 또 저희끼리 이렇게 칭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실제로 사람을 도와주고 해주는 역할로서 자리매김하기를 원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회사가 성장하고 더 커질수록 더 깊게 고민하고 해서 필요한 부분은 행동을 할 계획입니다. 앞서 저희 회사의 설립 그 목표를 말씀드렸었는데요. 진짜로 AI 기술하고 이 서비스 로봇 이런 것들이 우리 일상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의 질을 굉장히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꿈꾸면 이루어지겠죠. 네. 저희 VD 컴퍼니의 그 설립 목표를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로봇이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서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면서 사람과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서빙 로봇을 시작했는데요. 향후에도 AI와 로봇을 꾸준히 저희가 발전시키고 개발하면서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와서 현실일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